안녕하세요.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의 작가이자 네이버에서 제니스 라이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뿌띠리치입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보셨을까요?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 윤세리는 한도가 없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모든 카드에는 다 한도가 있는지 알았지 뭐예요? 만약 여러분이 윤세리처럼 한도가 없는 카드를 갖게 된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그 카드를 쓰고 싶으실까요? 아마도 그동안 갖고 싶었는데 못 샀던 가방을 사신다거나 혹은 가고 싶은 나라를 갈 수 있는 항공권을 긁는다거나 기타 등등 다양한 곳에 쓰고 싶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는 보통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그런 카드죠. 우리의 카드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한도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JP 모건은 다들 아시죠? 유명한 미국의 은행가였잖아요. 이 JP 모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작은 돈이 흘러가도록 놔두면 큰 돈을 절대 붙잡아 둘 수 없다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작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작은 돈을 잘 관리하는 게 나중에 큰 부자가 되기 위한 첫 시작인 거죠. 이 돈이 엉뚱한 곳으로 자꾸 흘러가지 않도록 꽉 단단히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은 1테크와 짠테크만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수익률을 20%에서 30%까지 높일 수 있거든요. 1테크는 오늘 당장 수익률을 높이긴 힘들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분이 이직 또는 승진을 준비하셔서 몸값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짠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짠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푼돈을 모아봐야 푼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물론 이 말씀도 맞습니다. 짠테크만으로 부자가 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을 해서 큰 돈을 받거나 혹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버시거나 혹은 투자로 수익률을 크게 높이거나 하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애초에 버는 돈이 작은데 이 돈을 아무리 아껴봤자 2배, 3배로 뻥튀기가 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짠테크를 해야 될까요? 바로 올바른 소비 습관 때문인데요. 이 소비 습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부자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쓰는 속도가 버는 속도보다 빠른 사람은 처음에는 좀 돈이 많아 보일 수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가난해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소비 습관을 잡고 꾸준히 돈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짠테크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짠테크를요, 무조건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휴지 2장 쓸 거 1장만 쓰고 양말에 구멍나도 꿰매서 신어야 되고 친구들도 안 만나야 되고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싶어도 돈 드는 건 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짠테크가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짠테크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쓸 곳과 안 쓸 곳을 정해서 매일매일 예산을 정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소비를 하는 그야말로 쓸쓰 안쓰입니다. 누군가가 기준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직접 돈을 쓰면서 쓸쓰 안쓰를 생각하고 그 기준들을 정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고민 없이 돈을 썼던 여러분의 일상 자체를 송두리째 뒤바꿔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걸 매일 이렇게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어떤 소득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두 사람 간의 차이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평범한 우리들, 안 그래도 늘상 시간을 쫓기는 데다 돈 관리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서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짠테크로 수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지, 돈에 대한 주도권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 가져오면서 내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일 처음 하실 일은요, 먼저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던 간에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아셔야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도착하실 수 있으니까 정확한 수입과 지출 파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출은 여러분들이 지나간 3개월 정도의 지출 내역을 좀 정리하셔서 금액이나 뭐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치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됐고 일주일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일주일간의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카드의 거래 내역을 쭉 뽑으셔서 엑셀도 좋고 아니면 종이에 적으셔도 상관없거든요. 거기에 적어보시는 거죠. 항목과 금액을 적어주시고 이걸 적을 때 이 항목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름을 붙여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고정비인지 변동비인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고정비 중에서도 관리비인지 혹은 통신비인지 이렇게 항목이 나눠질 수 있고요. 변동비 중에서는 예를 들면 친구랑 만나서 먹은 음식이라던가 음료라던가 이런 것들은 친목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침 출근길에 여러분이 사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친목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음료라고 적으실 수도 있고 나만을 위한 행복비용 이렇게 적으실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테고리를 스스로 나눠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작 일주일이지만요. 벌써 기억이 안 나는 항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조차 나는 좀 어렵다,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과거는 과거로 다 묻고 오늘부터 새 출발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발생하는 지출을 적어보시는 건데요. 이렇게 하실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하루에 2번 정도 지출을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출근길에 한 번, 퇴근길에 한 번, 이렇게 2번이요. 먼저 출근길에 적으실 지출 내역은 퇴근한 이후부터 출근하기 전까지의 지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퇴근길에 적으실 지출 내역은 출근 이후부터 퇴근길까지의 지출 내역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루가 절반씩 쪼개져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출을 정리하게 되실 건데요. 이렇게 2번에 나눠서 적는 이유는 사람마다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스스로가 내가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서 주로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지를 적으면서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번에 나눠서 적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인스타 핫딜이나 인스타 공구 그리고 쿠팡 이런 곳에서 소비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피곤한 상태로 막 결제를 누르고 그냥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이제 피곤한 상태로 비몽사몽한 상태로 출근을 하는데요. 출근길에 여러분이 잠깐씩 짬을 내서 어젯밤에 내가 결제한 내역을 적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여러분이 소비 내역을 적어보시면요. 아마 짠테크에 대한 감을 대충이라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쿠팡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었네. 아, 내가 인스타 핫딜에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었는데 주로 옷을 샀었네. 이렇게 말이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예산과 정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산은요, 무의식적인 소비와 충동적인 소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정산은요, 여러분만의 쓸 안 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며칠만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예산과 정산이 각각 노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야심차게 예산을 잡았지만 저녁에 정산을 해보면 예산과 맞지 않는 항목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과 정산이 맞지 않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일정이 갑작스럽게 생기기도 하고요. 또 갑작스럽게 취소되기도 해요. 그런 일이 되게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다가 이렇게 예정산으로 어떤 일정에 대해서 미리 동계획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취소되거나 혹은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게 되거나 하면
없던 예산을 추가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를 조금 받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돈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했던 나 자신을 이렇게 조금씩 예정산을 통해서 민감해지는 나로 바꿔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원래 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정산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것들을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내가 계획했던 대로 소비하는 날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정산을 했을 뿐인데도 자존감까지 올라갔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카페에는 이 예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예정산을 하고 나서 20에서 30% 정도 지출을 줄였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후기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예정산의 효과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실제로 또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하고 그냥 이제 힘드니까 그만두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는 예정산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고 어디에 썼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인지 또 반대로 어디에 인색하고 어디에 돈을 썼을 때 기분이 좀 좋지 않은지 이것만 알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신 거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그동안 지출이 수입보다 더 컸던 분들이라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이렇게 예산과 정산을 하시면서 수입 안으로 지출이 들어올 수 있도록 소비 습관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선저축 후 지출을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아무리 선저축을 열심히 해도 예적금 깨가면서 돈을 쓰는 사람 앞에서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선저축도 굉장히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출 습관을 잡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만약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던 사람이 이렇게 절약을 통해서 130만 원을 모았다. 그러면 짠테크 수익률이 30%인 거잖아요. 요즘 어떤 은행에서 우리에게 30%를 주나요? 그런 곳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률을 충분히 짠테크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도 당연히 단축이 되겠죠. 실제로 제 주변에는 원래 7년 걸리던 거를 5년 만에 해냈어요. 5년 걸릴 거였는데 3년 만에 해냈어요 라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예적금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짠테크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종잣돈을 모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이 5년에서 7년도 너무 길다.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봉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회사가 연봉을 많이 높여주는 회사가 아니다. 내가 속한 직종이 연봉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직종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 엔잡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일테크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몸값을 조금이라도 높이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역시 투자가 있을 것 같아요. 종잣돈 1억을 모을 때까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 것보다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부터 소액으로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혹은 한 10년까지도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작게라도 한 평짜리 농사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언젠가는 투자를 해야 될 건데 이 기간 동안 작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감을 잡으실 수도 있고요. 감을 좀 일찍 잡으신 분들은 조금씩 투자의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수익률을 또 올리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여러모로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에도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때는 국내 시장보다 미국 시장에 그리고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에 먼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도 훨씬 크고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폭도 훨씬 더 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10년 동안에 국내 시장이 35% 정도
코스피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미국의 S&P 500은 한 180에 가까운 수치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고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는 점은 제가 경험으로 느꼈던 점이라서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먼저 투자를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의 S&P 500 같은 지수는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애플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도 다들 모여 있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도 다 같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S&P 500에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하실 수 있어요. 좋은 기업은 알아서 계속 새로 넣어주고 안 좋은 기업은 알아서 또 빼주니까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종잣돈을 모아가는 평균 5년에서 7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미국 시장에 그리고 지수에 투자를 하셔서 한 평 한 평 평수도 늘려가시면서 여러분의 나중에 큰 수익을 위한 혹은 편안한 노후를 위한 복리 다지기의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진 돈을 다 넣으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차근차근 지수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시고 찾아보시고 내가 가진 돈의 일부만으로 정말 한 평으로 농사를 시작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면 빅테크 종목보다 아무래도 수익률은 좋지 않겠지만 떨어질 때는 또 빅테크 종목보다 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바라보시면서 차근차근 평수를 늘려가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부자 되는 방법들, 엔잡에 관한 콘텐츠도 워낙에 많고요. 절약, 짠테크에 대한 콘텐츠도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투자는 진짜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강의들, 그리고 책들, 이런 유튜브에 영상도 정말 많이 나와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그런 영상을 통해서 아주 쉽게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또 해보실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오히려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많은 방법 중에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렵지 않으세요? 그거는 그 사람이니까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게 나한테도 될까? 그거는 코로나19 때였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도 될까? 뭐 이런 등등의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한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꾸준한 실행,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라서 혼자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꾸준히 돈을 관리하고 절약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너무 어렵다. 시작은 어떻게든 하겠는데 유지가 잘 안 되고 시장이 무너지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다 라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라면요 저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에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오시면 저도 평범한 사람이고 여러분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을 열심히 해주면서 이 다양한 것들을 해내고 있어요. 많은 분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시면서 오래오래 여러분의 재테크가 목표에 도착할 때까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짠테크조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예산 정산을 세우는 것조차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확신조차 없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모아놓은 종잣돈도 별로 크지 않고 고액 연봉자도 아니고 짠테크도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해서 종잣돈도 모으고 올바른 투자 마인드도 좀 장착을 해서 꾸준히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해서 나는 10억 정도 작은 부자가 되고 싶다 라는 분들이라면 제가 아래에 고정 댓글로 원데이 클래스 신청 링크를 남겨둘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는 일정이 8월 10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예정이에요. 장소는 신사역 부근인데요. 모집 인원이 이제 30명 정도거든요. 장소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원데이 클래스 예고를 드렸어서 그때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분들한테 먼저 신청 링크를 보낼 거라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면 30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를 원하신다면 빠른 신청 필요하겠죠? 비용이 2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노쇼 방지를 위해서 받는 거라서 원데이 클래스에 오시면 100%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청만 하고 안 오시면 저한테 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셨다면 꼭 와주시고요. 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커피도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종잣돈 만들기부터 지수 투자까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작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여정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것들을 반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강의고 시간이 3시간으로 좀 넉넉히 잡은 거는요, 여러분들과 실습을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께 제가 준비물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직접 여러분만의 부자 로드맵도 그려보시고 지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짠테크 계획도 세워보시고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질 예정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저랑 3시간 함께 하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돌아가셔서 반복해서 실행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가 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제린스 라이프에 같이 오셔서 또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실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은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강의 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오픈 카톡 방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단체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그때 문자 받으시고 오픈 카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장소 그리고 준비물 이런 것들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부터 사전에 좀 간단한 소통도 하고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더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행복을 맛보는 그런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저의 원데이 클래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할게요.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이래요.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테크와 짠테크, 재테크가 두루두루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종잣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1테크와 짠테크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테크는 우리가 당장 여러분이 승진이나 이직을 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거나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짠테크는 우리가 오늘 당장부터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커피를 끊어라, 외식을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쥐어짜는 짠테크는 여러분이 지키지 못하실 수 있어요. 제가 추구하는 짠테크는 무조건 돈을 쓰지 않는 그런 짠테크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지출 패턴이라던가 소비 습관을 분석을 해서 내가 어디에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인지를 찾아내서 그 포인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쓸 안 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쓸 안 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짠테크를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이 과정을 예산과 정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정산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더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지실 수 있어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또 더불어서 자존감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예정산 활동을 해보시는 거 저는 꼭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1테크와 짠테크를 하면서 당연히 재테크도 병행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가진 전 재산을 투자를 하셔라 이런 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한평 농사로 시작하시고 차근차근 평수를 늘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시작은 국내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 그리고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투자로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오늘 당장 사세요 이런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근차근 지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경제 기사도 좀 챙겨보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때 그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에 투자를 작게라도 시작하시면 그 투자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리 효과를 가져다주는 복리 다지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 단계를 쫙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곧 재테크가 돼서 뿌띠리치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부자를 꿈꾸는 많은 예비 뿌띠리치들을 위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